여당에서 먼저 나서서 소득 조사를 하자고 했던 거고 소득 주도 성장 효과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까지는요. 네. 8,7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을 분기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표본이 작고 예. 또 방식도 직접 쓰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응답률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실제 그 당시에 조사를 했었던 가계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양이 많군요. 네, 나눠주면서 이렇게 많은 거를 이거 다 일일이 다 직접 기입을 하라고 요구를 하니 당연히 응답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조사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예 이 조사를 없애기로 하고 대신 연 단위로 지출만 제대로 조사하자라고 결정이 됐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소득 조사를 아예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고요. 예. 통계청에는 이미 연간으로 내고 있는 다른 소득 조사도 있었고 또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서도 소득 조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활용하자라고 결론을 냈었습니다. 결론이 났군요. 그런데 왜 갑자기 번복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작년 말에 국회 기재위 소위 회의록을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예. 바로 이 회의에서 이 결정이 번복이 됐습니다.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이 방식을 그냥 1년 더 계속 유지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그 이유가 지금 보시다시피 정부의 정책, 즉 소득 주도 정책입니다. 이게 매우 두꺼워서 일부만 발췌했는데 소득 주도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발췌록에는 지금 없지만 다른 부분을 보면은 뭐 답례비 그 조사를 한 피조사 대상자들한테 답례도 해야 되고 조사원들이 사기도 북돋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36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까지 이제 이때 제안을 한 상당히 거군요. 크게 불렀고요. 또 이렇게까지 신경을 매우 디테일하게 쓰는데 보통 고소득층은 조사를 할 때 좀 퉁명스럽고 됐다 이렇게 예.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잘 설득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줘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당시에도 보면 다른 당, 뭐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과연 이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정리해 보자면 자 이렇게까지 여당이 밀어붙여서 조사를 한 건데 내년에 조사 방식을 이제 또 바꾸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이렇게 애를 거죠. 써서 바꿨는데 예. 또 바꾸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요. 올해 그리고 작년 이렇게 애를 써서 바꾼 조사 방식 자체도 사실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CG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지난 10년간 통계청에서 조사했던 방식을 보면 약 8,700가구 같은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도 조사하고 지출도 조사합니다. 그렇군요. 표본이 예. 같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작년에 소득은 5,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별도로 12,000 또 다른 가구를 대상으로 지출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지출이 각각인 거죠. 예. 그래도 이때는 뭐 1년만 할 거니까 하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방식 그대로 오히려 소득을 조사하는 가구 대상 수가 더 늘어나서 올해는 8,000가구, 지출은 또 12,000가구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바꾸는데 내년에는 소득만 조사하는 8,000가구는 유지를 하고 소득하고 지출을 같이 조사하는 또 다른 표본은 한 9,000가구 정도를 또 예. 뽑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표를 보면요. 지금 1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올해에 두 차례 걸쳐서 지금 조사 방식이 바뀐 뭐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럼 내년에는 거의 2만 가구 이제 조사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돈도 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159억 네. 원인가요?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네, 올해보다 6배 많아지는 액수입니다. 자, 지금 뭐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신뢰도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기준이 자꾸 바뀌면 신뢰도가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청장이 바뀌었고요. 강신욱 새 청장이 왔는데 지금 이분은 이렇게 바꿔서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통합해서 하는 방식은 다시 2016년으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요. 예. 강 신임 총장은 5월에 청와대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예. 이 보고서에서 기존 틀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 그러니까 기존 이런 제안을 하고 방식으로는 되지 있습니다. 않는다. 네, 예, 지금 예. 하이라이트란 부분을 보면은 조금 보완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고, 예. 그 뭐 강론으로 갔을 때 가중치도 바꾸고 심지어 발표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디테일한 방식까지 바꾸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뭐 내년부터 바뀌는 그 방법이 어떤 식으로 나오던 간에 이걸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고요. 예. 사실 황 전 총장의 경우에는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통계조사 방식을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좀 복잡하긴 하네요. 그러나 하여튼 신 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양극화 관련된 통계에 이미 정치가 상당히 개입이 돼 있는데
여기에 신임 통계청장이 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신현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